김미영이 아들 정우와 함께 예비 며느리 한서희를 만나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봄날의 상쾌한 공기가 그녀의 얼굴을 스치자 왠지 모를 설렘이 가슴 한켠에 자리 잡았죠. 오늘은 아들의 신혼집을 보러 가는 날이었으니까요. 미영은 평생을 아들 하나 키우는데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아들을 키우며 겪은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끼는 순간이 바로 오늘이었어요. 어머니, 이쪽이에요. 멀리서 정우가 손을 흔들며 미영을 불렀습니다. 그 옆에는 예비 며느리 한서희가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어요. 흰색 원피스에 베이지색 재킷을 걸친 서희의 모습은 마치 잡지에서 튀어나온 듯 완벽했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정말 아름다우세요. 서희가 공손하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투에는 항상 달콤함이 묻어났죠. 미영은 미소로 답하며 아들의 행복한 얼굴을 바라봤어요. 정우의 눈에는 사랑의 빛이 가득했습니다. 미영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언제나 불안함이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그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아들의 새 출발을 축복해주고 싶었어요. 여기가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아파트예요. 정우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강남의 한복판에 자리한 고급 아파트 단지는 미영의 예상보다 훨씬 더 호화로웠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하구나. 미영이 감탄하며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죠.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들어서자 박종수 사장이 밝은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보실 집은 정말 특별한 곳입니다. 지금 막 나온 매물이라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시죠. 네 사람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어요. 문이 열리자 햇살이 가득한 복도가 그들을 반겼습니다. 박 사장이 문을 열자 넓은 거실이 펼쳐졌죠.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창문으로는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와, 이곳에서 살면 정말 좋겠다. 정우가 설렘에 찬 목소리로 외쳤어요. 서희는 주방으로 향하며 이것저것 살펴보기 시작했죠. 주방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여기서 요리하면 즐거울 것 같아요. 미영은 조용히 방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들의 첫 신혼집이 될 공간이니 더 꼼꼼히 봐야 했어요. 방 크기부터 창문의 방향, 욕실의 상태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정우와 서희가 방을 둘러보는 동안 박 사장이 미영에게 다가왔어요. 잠시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박 사장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미영은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은 현관 쪽으로 몇 걸음 물러났습니다. 어머님, 박 사장이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파혼시키세요. 저분은 절대 안 됩니다. 미영의 몸이 굳었습니다. 방금 들은 말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대체 무슨 말씀이신지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 사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 여자의 과거를 아십니까? 미영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동안 느껴왔던 미묘한 불안감이 순간 커다란 두려움으로 바뀌었어요. 하지만 아들과 서희가 다가오자 박 사장은 얼른 표정을 바꾸었습니다. 지금은 말하기 어렵습니다. 나중에 따로 만나서 이야기하시죠. 박 사장이 미영의 귀에 속삭였어요. 미영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 웃고 있는 아들과 서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영은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박 사장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정우와 서희가 신혼집에 대해 들뜬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동안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한편으로는 박 사장의 경고를 무시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들을 위험으로부터 지켜야 한다는 모성이 그녀를 밀어붙였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요. 정우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미영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냥 조금 피곤한 것 같구나. 너희들 얘기 계속해. 서희가 정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희 때문에 너무 무리하시는 건 아닌지 걱정돼요. 집 보러 다니는 일도 저희끼리 할 수 있어요. 미영은 서희의 말투에서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너무 완벽하게 맞춰진 듯한 공손함, 그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죠. 아니야, 괜찮아. 내 아들의 첫 신혼집인데 어찌 빠질 수 있겠니? 미영이 애써 밝게 대답했어요. 식사가 끝나고 정우와 서희를 배웅한 후 미영은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서둘러 박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제 하신 말씀이 계속 신경 쓰입니다. 오늘 시간 되시면 만나고 싶네요. 미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약속 시간에 맞춰 부동산 사무실에 도착한 미영은 주변을 살폈어요. 다행히 사무실에는 박 사장 혼자뿐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님. 박 사장이 미영을 맞이하며 안쪽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문을 닫고 난 후 그의 표정이 무거워졌습니다. 어제 갑작스러운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박 사장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미영은 초조한 마음을 가라앉히려 노력하며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박 사장은 잠시 말을 고르는 듯 했죠.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저 여자 결혼 사기로 유명합니다.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결혼 사기요? 네, 강남 부동산 업계에서는 꽤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부유한 남성들에게 접근해 결혼을 약속한 후 거액의 돈을 받아 챙기는 수법이죠. 박 사장의 말에 미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증거가 있으신가요?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박 사장은 서랍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석 달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한 사업가와 약혼했다가 결혼식 직전에 갑자기 파혼하고 위약금을 받아 달아난 사건이에요. 이름은 다르지만 사진을 보시면 미영은 서류를 받아들고 사진을 확인했어요. 분명 서희였습니다. 단지 머리 스타일과 이름만 달랐을 뿐이죠. 미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소 3번의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박 사장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미영은 마치 얼음물을 뒤집어 쓴 듯한 충격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동안 서희에게서 느꼈던 미묘한 위화감이 이제야 이해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죠.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이니까요. 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미영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박 사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딸을 키우는 부모입니다. 만약 제 딸이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누군가 저에게 알려주기를 바랐을 겁니다. 미영은 잠시 침묵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대로 모른 척할 수는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직접 알아보겠습니다. 미영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죠. 부동산을 나오면서 미영의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졌어요. 정우는 항상 순수하고 정직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아들이 이런 여자의 함정에 빠질 수 있을까요? 집으로 돌아온 미영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직접 한서희의 과거를 파헤쳐 보기로 했어요.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했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지만 곧 한계를 느꼈어요. 미영은 오랜 친구이자 사설 탐정 일을 하는 윤기철에게 연락했습니다.
기철 씨, 부탁이 있어요. 우리 아들의 약혼녀에 대해 알아봐 주세요. 미영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묻어났습니다. 사흘이 지난 후 윤기철이 미영에게 연락했습니다. 찾아뵙고 싶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무거움이 느껴졌어요. 미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지만 침착하게 약속을 잡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조용한 카페에서 미영은 윤기철을 만났어요. 서류가 가득 담긴 봉투를 건네받자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미안하지만 박 사장님 말씀이 사실인 것 같아요. 윤기철이 조용히 말했죠. 한서희. 아니, 본명은 조미래라는 여성입니다. 지난 5년간 최소 3번의 결혼 사기를 벌였어요. 미영은 봉투에서 서류들을 꺼내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서희의 다양한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있었어요. 머리 스타일과 화장, 이름만 바꿨을 뿐 분명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윤기철이 한 장의 신문 기사를 가리켰어요. 3년 전 그녀는 한 재벌 3세의 약혼녀였습니다. 결혼 직전에 2억 원의 위약금을 받고 사라졌죠. 미영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입안이 바짝 말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더 심각한 건 그녀가 지금 정우 씨를 노린 이유가 분명해요. 윤기철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우 씨가 최근에 상속받은 강남 부동산 때문입니다. 미영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남편이 남긴 유일한 재산인 강남의 작은 상가 건물을 정우가 상속받은 것은 불과 2달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서희가 나타났죠. 그녀는 정우 씨를 어떻게 만났는지 조사해 봤어요. 우연을 가장한 계획된 만남이었습니다. 윤기철의 말에 미영의 심장이 무너져 내렸어요. 미영은 차가운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이런 증거들로는 정우를 설득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 아이는 서희에게 완전히 빠져 있어요. 윤기철은 고개를 끄덕였죠. 사랑에 빠진 사람은 눈이 멀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여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서희가 다른 남자와 함께 찍힌 최근 사진이었습니다. 그것도 정우와 만나고 있는 동안의 말이죠. 이 남자는 이성민이라는 사람입니다. 서희의 공범이자 연인으로 보여요. 이들은 함께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윤기철이 설명했어요. 미영은 사진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 행동해야 할 때였어요. 고마워요, 기철 씨.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카페를 나와 차에 오른 미영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아들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냥 모든 증거를 보여주면 될까? 아니면 서희를 직접 만나 대화해야 할까? 미영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어요. 집으로 돌아온 미영은 정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정우야, 내일 저녁에 시간 있니? 엄마가 너랑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정우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자꾸나. 미영은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정우가 미영의 집을 찾았어요. 미영은 준비해둔 증거들을 정우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엄마? 정우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미영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정우야, 서희에 대해 엄마가 알게 된 사실이 있어.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그녀는 차분하게 모든 이야기를 전했어요. 부동산 사장의 경고부터 시작해 윤기철이 찾아낸 모든 증거까지. 정우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고 마지막에는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엄마가 정말 서희를 몰아내려고 이런 짓까지.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영은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우야, 엄마가 왜 거짓말을 하겠니? 내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뿐이야. 행복? 엄마는 내가 서희와 함께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시잖아요. 정우가 소리쳤어요. 서희를 의심하는 건 저를 의심하는 거예요. 미영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서희와 이성민의 사진이었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니? 정우는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희의 사촌 오빠예요. 서희가 말했어요. 정우야. 미영이 한숨을 내쉬었죠. 직접 확인해봐. 서희에게 물어봐. 그리고 이 모든 증거를 보여줘. 진실을 알아야 해. 정우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의 눈에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알겠어요. 직접 물어볼게요. 하지만 이게 모두 오해라면 엄마도 서희에게 사과하셔야 해요.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잘못했다면 진심으로 사과할게. 정우가 떠난 후 미영은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아들이 상처받을 것을 알면서도 진실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 어머니만이 알 수 있는 고통이었습니다. 정우가 집을 나간 후 미영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창가에 앉아 어두워진 하늘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들의 분노와 실망이 담긴 눈빛이 자꾸 떠올랐죠. 아들을 상처 주는 것은 미영에게도 고통이었지만 더 큰 상처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을까? 미영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도 명백했습니다. 서희의 과거, 그리고 그녀가 정우에게 접근한 의도까지. 어머니로서 이대로 지켜볼 수만은 없었죠. 그날 밤 미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었지만 전화벨 소리에 눈을 떴어요. 정우였습니다. 엄마. 정우의 목소리는 흔들렸습니다. 서희가 모든 걸 부인해요. 그 사진 속 남자는 정말 사촌 오빠라고. 그리고 다른 증거들도 모두 조작됐거나 오해라고 말해요. 미영은 눈을 감았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렴. 하지만 엄마. 서희가 울면서 자기를 의심하는 저를 보며 실망했대요. 이제 어떡하죠? 정우의 목소리에는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미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정우야, 사랑은 믿음이 중요하지. 내가 서희를 믿는다면 그걸로 충분해. 통화를 마친 후 미영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서희를 만나야 했어요. 아들이 상처받는 모습을 더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서희에게 문자를 보냈죠. 따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오늘 시간 되시나요? 서희의 답장은 빨랐습니다. 네, 어머님. 당신께 설명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3시에 대학로 카페 윈드밀에서 뵐게요. 미영은 약속 시간보다 일찍 카페에 도착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어떤 말로 서희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죠. 3시 정각, 서희가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소박한 차림새였지만 여전히 우아함은 잃지 않았어요. 미영의 테이블로 다가오는 서희의 표정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기다리셨어요? 서희가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영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아니, 방금 왔어. 서희는 직접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저에 대해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정우 오빠한테 들었습니다. 미영은 서희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오해라면 해명해 주세요. 제가 본 증거들은 꽤 명백했거든요. 서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제 과거에 실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모두 절박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미영은 묵묵히 서희의 말을 들었어요. 서희는 자신이 과거의 어려운 가정 환경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럴듯한 이야기였지만 미영의 직감은 그것이 연기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진 속 남자는 정말 제 사촌 오빠예요. 어머님께 증명해 드릴 수 있어요. 서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미영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희 씨, 당신이 정우를 정말 사랑한다면 증명해 보세요. 어떻게요? 서희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죠. 결혼을 1000년 뒤로 미뤄요. 정우와의 관계가 재산이나 이익과 상관없이 순수한 사랑이라면 시간이 문제가 되지 않을 테니까요. 미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서희의 표정이 굳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저는 정우 오빠를 사랑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미루고 싶지 않아요. 저희는 빨리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다. 미영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군요. 서희 씨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제 솔직하게 말해볼까요? 당신이 원하는 건 정우가 아니라 그의 재산이죠? 서희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다가 다시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님,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로 더 이상의 연기는 필요 없어요. 미영이 차분하게 말을 끊었어요. 당신의 과거 행적을 전부 알고 있습니다. 이성민과의 관계도요. 서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순간 차갑고 날카로운 빛이 스쳤어요. 그래서요? 어머님이 그런 증거를 가지고 있다 한들 정우 오빠는 저를 믿어요. 미영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내 아들을 이용하지 마세요. 당신은 많은 남자들에게 같은 수법을 썼겠지만 정우는 달라요. 그 아이는 순수하고 진심이에요. 어머니가 이렇게 나오시면 정우 오빠에게 당신과 함께하는 삶은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겠네요. 서희가 위협하듯 말했어요. 미영은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선택은 당신 몫이에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짜 사랑은 계산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서희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좋아요. 지켜보세요. 정우 오빠는 누구를 선택할지. 서희가 카페를 나가고 미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폭풍이 올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어머니로서 아들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그 폭풍의 중심에 서기로 했습니다. 서희와의 만남 후 미영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예상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정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미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정우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죠. 서희가 울면서 전화했어요. 엄마가 직접 만나서 협박했다면서요. 미영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우야, 나는 그저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야. 협박은 전혀 하지 않았단다. 그런데 왜 결혼을 미루라고 했어요? 저희 사이를 의심하는 거죠?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들아, 진정한 사랑이라면 시간이 문제가 되지 않잖니. 내가 너희 사이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서희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야. 미영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정우는 잠시 침묵했어요. 엄마, 서희가 이제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보겠대요. 엄마와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미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희가 자신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정우를 자신과 대립시키는 전략이었죠. 그래, 그럴 수 있겠구나. 어떤 결정을 내리든 엄마는 내 편이야.
전화를 끊고 미영은 창가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서희가 정우를 이용해 자신을 밀어내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아들을 완전히 잃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아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이튿날 미영은 윤기철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기철 씨, 한 가지 부탁이 더 있어요. 미영은 서희와 이성민의 최근 움직임을 더 자세히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어요. 특히 정우와 약혼한 이후의 행적에 초점을 맞추라고 했죠. 그녀의 직감은 서희가 이미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정우는 미영의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미영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지만 그녀는 인내했습니다. 진실은 결국 밝혀질 테니까요. 일주일 후 윤기철이 다시 연락했어요. 미영 씨,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당장 만나야 해요. 이번에는 미영의 집에서 만났습니다. 윤기철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서희와 이성민이 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우 씨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문제는 정우 씨가 이미 서희에게 부동산 관련 일부 서류에 서명했다는 겁니다. 위임장 형태로요. 윤기철의 말에 미영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가능한 일이야?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기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불법적인 방법을 쓴다면 가능합니다. 서희의 지인 중 부동산 중개사가 있더군요. 그자가 정우 씨를 속이고 서류에 서명하게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영의 손이 떨렸어요.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윤기철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서희와 이성민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그들의 계획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가 있어야 해요. 미영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그런 증거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박 사장님, 그분이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미영은 즉시 부동산 사장 박종수에게 연락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그는 기꺼이 도움을 주겠다고 했어요. 제가 서희 씨가 자주 가는 카페를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성민과 자주 만나더군요.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박 사장이 그 카페 근처에서 서희를 감시하고 이성민과 만나는 모습을 포착하기로 했어요. 현대 기술의 힘을 빌려 그들의 대화를 녹음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이틀 후 박 사장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성공했습니다. 둘이 만나는 장면과 대화를 모두 담았어요. 미영은 박 사장의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녹음된 파일을 들으며 그녀의 눈이 커졌어요. 서희와 이성민은 정우의 부동산을 이용해 대출을 받고 결혼식 직전에 파혼한 뒤 그 돈을 가지고 해외로 도주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필요한 증거예요.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이제 정우에게 보여줘야 해요. 하지만 정우는 여전히 미영의 연락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마지막 수단을 선택했어요. 정우의 회사로 직접 찾아가기로 했죠. 회사 앞에서 기다리던 미영은 마침내 퇴근하는 정우를 발견했습니다. 정우야. 미영이 불렀어요.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미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내가 내 말을 들어야 해. 중요한 증거가 있어. 미영의 목소리는 간절했어요. 정우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서희 얘기인가요? 엄마,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서희와 함께 할 겁니다. 단 10분만 시간을 줘. 이것만 들어봐. 그래도 내 생각이 같다면 엄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을게.
미영은 간절히 부탁했어요. 정우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조용한 카페로 들어갔어요. 미영은 녹음 파일을 정우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카페의 조용한 구석에서 정우는 이어폰을 꽂고 녹음 파일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점점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서희와 이성민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계획대로 잘 되고 있어. 정우는 완전히 넘어왔어. 서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어머니가 문제야. 너무 눈치가 빨라. 이성민이 대답했어요. 걱정 마. 어머니와 아들 사이를 이간질했으니까. 이제 정우는 내 말만 들을 거야. 결혼식 일주일 전에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고 그 돈을 해외 계좌로 빼돌리면 돼. 서희의 차가운 웃음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얼마나 될 것 같아? 이성민이 물었어요. 최소 10억은 될 거야. 정우가 가진 건물이 강남 핵심 상권에 있거든. 서희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끝나고 정우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아들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죠. 정우야. 미영이 부드럽게 불렀어요. 정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미영은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누구나 눈이 멀 수 있어. 내 잘못이 아니야. 정우는 어머니의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어머니의 따뜻함이 그를 위로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엄마 말을 믿지 않고. 괜찮아.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미영이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잠시 후 정우는 진정되어 자리에 앉았어요.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의 눈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영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결정할 시간이야. 이 사실을 알고도 서희를 용서하고 싶다면 그건 내 선택이고, 아니면 정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하지만 그냥 헤어지는 것으로는. 그녀에게 교훈을 주고 싶니? 미영이 물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해요. 미영과 정우는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희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결혼 준비를 계속하되 몰래 경찰에 신고하고 증거를 수집하기로 했어요. 특히 부동산 서류와 관련된 부분에서 서희가 불법적인 행동을 하도록 유도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다음 날 정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서희를 만났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그는 최선을 다해 연기했습니다. 어제 엄마가 회사로 찾아왔어. 또 내 얘기였어. 정우가 무심한 듯 말했어요. 서희의 눈빛이 잠시 날카로워졌다가 이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랬구나. 어떤 말씀을 하셨어? 별거 아니야. 이제 엄마 말은 한쪽 귀로 듣고 다른 쪽 귀로 흘려보내기로 했어. 정우가 서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서희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아프겠네.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으면. 괜찮아. 내가 있으니까. 정우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서희의 거짓된 관심이 이제는 너무나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정우는 서희의 제안에 따라 부동산 담보대출 서류를 준비했어요. 그러나 모든 과정은 경찰과 함께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서희가 직접 서류를 조작하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 사이 미영은 서희의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어요.
그들 모두 서희와 이성민에게 큰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결혼식 2주일 전 서희는 정우에게 부동산 관련 서류에 서명할 것을 요청했어요. 신혼집 대출을 위한 거야.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니 걱정하지 마. 정우는 순순히 따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 서류는 실제로 정우의 부동산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기 위한 것이었어요. 서명이 끝나자마자 서희는 이성민에게 전화했습니다. 성공했어. 이제 우리 계획대로 진행해. 서희가 말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우의 신호에 맞춰 경찰이 들이닥쳤어요. 한서희 씨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서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우를 바라봤어요. 어떻게, 당신이? 정우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 내가 나를 속인 것처럼 나도 널 속였지. 서희는 발버둥을 치며 소리쳤어요. 이건 오해야. 내가 널 사랑한다고 했잖아. 사랑은 계산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오는 거야. 정우가 미영이 했던 말을 그대로 되풀이했습니다. 그 차이를 내가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서희가 경찰에 연행되는 동안 다른 경찰팀은 이성민을 체포했어요. 두 사람의 범행은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미영의 집에서 정우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어머니와 저녁을 먹었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후회할 실수를 했을 거예요. 미영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는 항상 내 행복을 바라. 비록 때로는 그 과정이 아플지라도. 정우는 와인 잔을 들어 올렸어요. 엄마의 지혜에 건배. 두 사람의 잔이 부딪히며 맑은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상처는 있었지만 그 상처를 통해 그들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졌어요. 미영은 아들이 이번 일을 통해 한 걸음 더 성장했음을 느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희와 이성민의 사기 사건은 뉴스에까지 보도되었어요. 그들의 범행 수법이 드러나면서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나타났고 두 사람은 중범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미영과 정우는 그 과정에서 많은 증언을 했고 덕분에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죠. 미영은 아침 신문을 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오늘의 헤드라인은 서희와 이성민의 구속 기소 소식이었습니다. 그녀는 신문을 접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비록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아들이 받은 상처를 생각하면 여전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정우였죠. 엄마, 오늘 시간 있어요? 같이 점심 먹고 싶은데. 정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밝게 들렸습니다. 미영은 미소를 지었어요. 당연하지. 어디서 만날까? 1시에 청담동라 테라스에서 봐요. 엄마가 좋아하는 프랑스 레스토랑이잖아요. 정우가 말했습니다. 약속 시간에 맞춰 레스토랑에 도착한 미영은 정우가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정우 옆에는 젊은 여성이 함께 있었습니다. 미영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들에게 다가갔죠. 엄마, 여기요. 정우가 손을 흔들며 미영을 불렀어요.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미영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특별한 사람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옆에 앉아있던 여성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단정한 차림새에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강지연이라고 합니다. 정우 오빠와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미영은 잠시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서희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화려하거나 세련된 매력보다는 소박하고 따뜻한 느낌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미영이 환한 미소로 답했어요. 세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우가 설명했어요.
지연이는 사실 5년 전부터 같은 부서에서 일했어요. 항상 옆에서 조용히 도와줬던 친구죠. 정우 오빠가 너무 과찬하시네요. 지연이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오빠가 힘들 때 그냥 옆에 있어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미영은 지연의 말투와 표정에서 진정성을 느꼈어요. 서희의 계산된 완벽함과는 달리 지연에게서는 자연스러운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지연이가 서희 일이 있고 나서 많이 위로해줬어요. 정우가 지연의 손을 살짝 잡으며 말했죠. 덕분에 그 어려운 시간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미영은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아들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느꼈어요. 서희를 볼 때의 맹목적인 열정보다는 깊고 편안한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서 놀라셨죠?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우, 오빠가 꼭 오늘 소개시켜드리고 싶다고 해서. 미영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반가워요. 우리 정우가 좋은 사람을 만났나 봐요. 점심 식사 동안 세 사람은 편안한 대화를 나눴어요. 지연은 자신의 가족과 취미, 꿈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고, 미영은 지연의 진실된 모습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특히 지연이 정우의 이야기를 들을 때 보이는 진심 어린 관심이 미영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정우가 계산을 하러 간 사이 지연이 미영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사실 정우 오빠를 오래전부터 좋아했어요. 하지만 제가 먼저 나서지는 않았죠. 오빠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했으니까요. 미영은 지연의 손을 살짝 잡았어요. 그런 마음이 진짜 사랑인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정우 잘 부탁해요. 정우가 돌아오자 세 사람은 함께 레스토랑을 나섰습니다. 밖은 어느새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정우는 준비해온 우산을 펼쳐 어머니와 지연을 함께 감쌌습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두 사람이 더 이야기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미영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같이 가요. 지연이 미영의 팔을 잡았어요. 오늘은 제가 어머님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싶어요. 제가 만든 수제 쿠키도 드리고 싶고요. 미영은 지연의 진심 어린 제안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우산 아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봄비가 내리는 거리는 어딘지 모르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미영의 집에서 지연은 직접 가져온 재료로 저녁을 준비했어요. 정우가 옆에서 서툴게 도우며 두 사람은 종종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미영의 마음은 평화로움으로 가득 찼어요. 엄마, 우리 다음 주에 지연이 부모님도 모시고 함께 식사하는 건 어떨까요? 정우가 제안했습니다. 미영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구나. 꼭 그렇게 하자.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며 미영은 이제야 진정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진짜 사랑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어머니로서 바랄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었어요. 저녁 식사 후 정우와 지연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미영은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며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어요. 때로는 어려운 결정이 필요하더라도 아들을 위한 진심은 결국 옳은 길로 이어진다는 것을. 서희와 이성민의 재판이 시작된 날 미영과 정우 그리고 지연은 함께 법정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사는 두 사람의 사기 행각에 대한 증거를 차례로 제시했어요. 미영은 서희가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때 아들의 신부가 될 뻔했던 여자였지만 이제는 그저 자신의 욕심을 위해 남을 속인 사기꾼에 불과했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연이 조용히 미영의 손을 잡았어요. 미영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그저 모든 것이 끝나 다행이라는 생각뿐이야.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희와 이성민은 사기죄로 각각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서희는 판결이 선고되자 미영과 정우를 노려보았지만 미영은 그저 담담하게 그 시선을 받아들였습니다. 더 이상 미움이나 분노는 없었어요. 그저 안타까움만이 남아 있었죠. 법정을 나오는 길 한 노부부가 미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저희는 서희에게 첫 번째로 속았던 피해자의 부모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당신이 아니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을 거예요. 미영은 노부부의 손을 잡았어요. 제가 한 일은 그저 진실을 밝힌 것뿐입니다. 여러분의 아들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이제야 겨우 마음의 상처가 아물고 있어요. 새 출발을 위해 해외로 떠났답니다. 노부인이 슬픈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 치유되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나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뿐이에요. 그날 저녁 미영은 박종수 사장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정우와 지연도 함께였죠. 이 모든 일의 시작점이었던 박 사장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박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이 아니었다면 우리 정우는 큰 불행을 겪었을 거예요. 미영이 와인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박 사장은 겸손하게 손을 저었어요. 제가 한 일은 별거 아닙니다. 어머님의 용기가 더 대단하셨죠. 아들을 위해 그런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았을 텐데. 엄마가 그때 저를 믿어주지 않았다면 지금쯤 저는 모든 것을 잃고 후회하고 있었겠죠. 정우가 미영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지연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같은 분이 계셔서 정우 오빠는 정말 행운이에요. 저도 이제 어머님께 많이 배우고 싶어요. 미영은 세 사람을 바라보며 따뜻한 마음이 가득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인생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진심과 용기만 있다면 결국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이번 일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정우와 지연이 박 사장을 배웅하러 나간 사이 미영은 거실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홀로 아들을 키우며 겪었던 모든 어려움, 그리고 지금까지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여보, 우리 아들이 이제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미영은 마치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말하듯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혔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리자 미영은 얼른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우와 지연이 돌아왔어요. 엄마, 우리 이제 가볼게요. 정우가 말했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어머님, 저희 이번 주말에 제 부모님과 함께 식사하기로 했잖아요. 기대하고 계세요. 지연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떠난 후 미영은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몇 개월 전 부동산 사장이 그 한마디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 상황은 어땠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그 작은 용기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미영은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꼈어요. 한 달 후 정우와 지연의 약혼식이 있었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자리였어요. 지연의 부모님은 미영과 마치 오랜 친구처럼 금세 가까워졌고 두 가족은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습니다. 약혼식이 끝나고 미영은 잠시 테라스로 나왔어요. 봄바람이 상쾌하게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지연이 따라 나와 미영의 옆에 섰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저를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미영은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운 건 나야. 내가 우리 정우에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줬으니까. 어머님, 제가 정우 오빠의 곁에서 평생 그를 행복하게 해줄게요. 약속할게요. 지연의 눈빛은 진심으로 빛났어요. 미영은 지연을 가볍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럴 거라고 믿는다, 지연아. 두 사람은 함께 테라스에서 석양을 바라봤어요. 멀리서 정우가 그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미영은 아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인생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진심과 지혜를 잃지 않으면 결국 올바른 길을 찾게 됩니다. 사랑은 계산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오는 것이고 어른의 지혜는 때로 가장 중요한 순간에 빛을 발하며 맹목적인 사랑보다 냉철한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 미영은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배운 소중한 교훈이었어요. 그날 밤 미영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이루었습니다. 아들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그녀는 미소 지었어요. 때로는 쓰라린 진실이라도 결국에는 모두의 행복을 위한 것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나요? 어머니의 지혜와 사랑이 위기에 처한 아들을 구한 감동적인 스토리였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때로는 고통스러운 진실이 필요할 때가 있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교훈이 되었길 바랍니다. 소중한 댓글과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하니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